시민연구 특이점 오늘도 아지트 문을 열었습니다.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잖아요. 네. 올해부터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각종 지자체에서도 이 새로운 지방자치법 홍보를 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새로운 이 지방자치법을 좀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저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 특이점이 네. 좀 잘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작년에는 저희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해서 서울시 의회를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 분을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TBS에서 이 지방자치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올 6월 30일까지 민선 5기, 6기, 7기 12년 동안 도봉구청장을 역임했던 이동진이고요. 현재는 자치분권대학의 총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도 2022년 6월까지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주민자치 사업단 단장으로 역할을 해왔고요. 지금은 은평구 주민자치 시민연구원 모임 운영을 하고 있는 백연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주민자치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우리 이동진 총장님은 네. 전 도봉구청장님을 네. 12년을 하셨어요. 와, 그렇습니다. 정말 네. 네. 퇴임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6월 하셨어요. 30일까지 일했으니까요. 네. 네. 진짜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자치분권대학 총장님이신데 네. 자치분권대학은 어떤 곳인가요? 네, 2001년인가요? 전국의 이제 교수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2,700여 명 정도의 지식인들이 자치분권 운동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민 교육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체계를 갖추고 시작한 거는 2017년부터 자치분권대학의 체계를 갖추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민 수강생들이 한 3만 명, 네. 그리고 작년만 해도 한 6천 명이 전 과정을 1년 과정을 마쳐서 수료를 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활성화된 시민 교육기관으로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셨네요. 네, 네, 그런데요. 네. 오늘 총장님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저희가 잘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재희님은 성동구 마장동. 네. 마장동 제가 좋아하잖아요. 네. 축산시장. 고기. 축산시장. 축산시장. 네. 고기 먹으러. 네. 네. 방금 갔는데 아무튼 그 마장동 주민자치회에 계신데 이제 지역이나 동네 특성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특성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마장동 주민자치회 네 어떤 곳인가요? 마장동 주민자치회는 2013년도에 시범동으로 처음 주민자치회를 시작했고요. 올해로 9년째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경험이 축적돼 있는 만큼 주민분들의 이해도 높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잘 잡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성동구 구청장님은 항상 성동구의 주민자치회를 알고 싶으면 마장동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야, 이 고기만 먹으러 마장동 갈 게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정말 표본이군요, 표본. 대표다. 네, 네. 네. 우리 백연록님은 이제 전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을 맡으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원래는 이제 1999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에서 2017년에 새로운 주민자치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인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을 좀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하겠다 해서 주민자치 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사업단은 구와 동, 그래서 민간의 협력을 좀 이끌어내는 역할을 주요하게 하고요. 왜냐하면 행정도 새로운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교육도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이런 프로세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동을 또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자치 지원관이라고 해서 은평구 같은 경우는 또 16개 동이 있는데 그 동에 주민자치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잘 안착이 되기 위해서 과정 뭐 정기회의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과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채용을 하고 교육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네. 2017년부터 그러니까 4년간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없어진 건가요? 이게 이제 처음에 설계될 때하고 또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 온도가 좀 많이 달라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도 또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의제 발굴의 경험이나 또 발전 방향 등을 조사도 하고 또 도움을 또 행정에도 드릴 수 있는 은평구 이제 주민자치회 그런 모임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좀 발전해 나가고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치 모임, 연구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단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연구 모임으로 이제 이어진 거네요. 네. 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인데 이제 은평구 주민자치사업단에 우리 백연농 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게 주민총회예요. 네. 근데 작년인가요? 네. 2021년 은평구 주민총회.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주민총회로 진행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함께 즐기고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결정하는 우리 동의 자치 계획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예, 말씀 시작해 주세요. 온라인 네, 줌으로. 온라인 줌으로 생방송으로 아, 이렇게 네. 진행을 했네요. 코로나 비대면 때문에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주민총회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짜서 주민자치의 사업들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전투표 진행 후 그 결과를 유튜브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관심과 참여가 많아질수록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민총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년 제1회 온라인 주민총회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모여서 하셨었던 네, 거잖아요. 18년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19년인데 제 1회 총회를 했던 데는 5개 동인데 네. 거하게 했습니다. 네. 근데 줌으로 각 동마다 저는- 저렇게 네. 열심히 하셨네요. 지금은 여기는 온라인 수기를 이제 아, 초대식 줌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의 꽃이라고도 말을 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와. 1년 중에 큰 행사예요. 네. 큰 이렇게 농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 네. 상당히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작년에 안타까운 게 코로나가 아주 최정점에 있던 시기여서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온라인으로. 네. 근데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시네요. 네. 각 동마다 처지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미리 이제 녹화를 뜨기도 하고 아. 저렇게 이제 직접 들어와서 이제 수리를 하는 경우도 네. 있고 70대 어르신들도 이제 온라인에 익숙해졌어요. 진짜 교육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너무 그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버려지는 쓰레기로 물건도 만들고 우리 가맹점 주민으로 여는 본인들의 이제 자치 계획을 녹화를 하는 거예요. 미리 이제 소외계층에게 직접 설명을 이제 해야 되고 저걸 이제 방송으로 틀어요. 동마다. 사전에 이제 주민총회 하기 전에 의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미리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상인 엄마 선생님이
아이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그럼 연구 모임에 이제 계신 아니 분들이세요? 사업단이요. 저 작년에 네. 찍은 아, 영상이기 사업단에.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시죠. 네네. 각 동별로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네.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사전에 논의하고 그 의제들을 그 총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네, 네. 저렇게 직접 투표도 하고요. 네, 현장 네. 투표도 하고. 코로나가 제약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저렇게 조심조심하면서. 해서 이제 의제를 선정하는군요. 네, 투표를 이제. (2,000명까지) 한 동도 있어요. 상당히 많이 네. 참여해 주셨네요. 비대면. 2,000명. 네, 맞아요. 그래서 훨씬. 오프라인으로도 굉장히 12,882분이 많이 하시네요. 네. 이 가운데 150건이 승인 안건으로 채택이 됐고요. 네, 16개 동에서 저렇게 자전거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날 유튜브 들어오시라고 홍해하는 날 못 오시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날 당일날 연결한 거 보시고 열심히 준비를 인기 하셨네요. 저는 보면서 이렇게 아마추어들이시잖아요. 저는 그냥 MBC나 이 TBS보다 낫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 네. 아마추어 치고는 그렇죠. 이렇게 그럼요. 네, 어렵더라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할 테니 온라인상에 편집이 대화도 되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좀 느꼈고 소속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되면 업체들 못 가겠어요. 일을 합시다. 그 전날 이제 방송 준비를 하고 막 이럴 때 제대로 이렇게 리허설을. 회를 선언합니다. 자, 이것으로 중산동 주민자치 주민이 행복마을 여러분 내년에 만나요. 본장님도 나와 계시고. 네. 코로나가 준 혜택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디어가 아무튼 발달할 수 있도록 해준 여건도 조성이 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참여하지 못하셔도 이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도 더 많으시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공개. 네. 맞습니다. 와. 2021 은평구 주민총회. 네, 저희가 주민이 주인인 마을. 네. 이게 참 당연한 말인데도 맞아요. 세상 와닿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짧게 봤지만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겠구나, 노력을 많이 하셨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주민총회라 그러면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주민총회가 어떤 건지 어떤 것들을 그럼 결정하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총회는 1년 농사 중에 가장 큰, 그러니까 자치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주민자치회가 예산을 어떻게 썼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앞에서 설명하신 대로 자치계획,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주어진 예산이 한 은평구 같은 경우 현재는 1억 정도 되거든요.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 자치계획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이 자치계획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실행하는 이 참여 예산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서울시 참여 예산, 구 참여 예산, 예전부터 해왔던 그 참여 예산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이 참여 예산은 주민들이 이걸 할 테니 이 구에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되면 주민들이 직접 실행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참여 예산과는 좀 다른데요. 네. 보통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의 권한이 단체장한테 있어요. 네. 그렇게 편성하면 의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네. 결정을 하는 건데 주민참여 예산은 단체장에게 주어진 이 예산 편성의 권한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주민들한테 나눈다는 측면에서 분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민들이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계획에서 실행까지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영상에서 보니까 이제 주민총회를 온라인으로 토론도 이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참가를 하시는 건가요? 이제 주민총회를 하려면 주민총회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오는 이제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수기 토론을 할 경우에는 무작위적으로 왔을 경우에는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참여하실 분들을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 참여자들 이렇게 모집한다고 하면은 신청을 해주세요. 혹시 그 자격이나 조건도 따로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그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은 해당 동에 이제 거주민, 그다음에 네. 생활주민, 각급 학교의 기관 단체에 속하신 분이거나 외국인 등록부에 등재돼 있으신 분들까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에 한해서 6시간의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셔야만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위원이 이제 선정이 됩니다. 수업을 또 들어야 되는군요. 네, 주민자치학교라고 하는 거. 네. 자치분권 대학에서도 열어주시기도 하고 각 자치구에서도 주민자치학교를 이제 모집이 되면 열게 돼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나이 드신 어르신부터 네. 우리 또 꼬마 아이들까지 다양하던데 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나이대라든가 뭐 성별 인원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어쨌든 표준조례라고 하는 거 표준이 되는 기본안을 주셨고요. 그래서 자치구마다 조금씩 이제 조례가 좀 다르긴 한데 네. 50명으로 이제 구성할 것을 이제 표준조례는 나와 있지만 은평구는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50명 내외, 그러니까 어느 동은 60명까지 주민자치위원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좀 위촉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분의 15 까지 해서 50명만 한 7분까지 이상까지 40대 이하가 좀 구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남녀 성비가 좀 맞아야 된다. 그래서 60대 40의 비율, 너무 한성이 너무나 우위를 점하고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것들을 조례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뽑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뽑습니다. 네. 이제 은평구도 여러 동네가 있고 아까 보니까 이제 영상 보니까 그 의제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네.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하던데 주로 어떤 의제들이 많이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의제들이 하게 되면은 동에서 이제 의제들을 받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한 동에 100여 건 이상이 올라오는 데도 있어요. 와.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그 주민이 다 다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의제들이 한 100여 개 정도 올라오면 이제 실무진에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한 것, 또 민원성 의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민원성 의제 같은 경우는 행정에 바로바로 연결을 해줘서 여기 쓰레기가 많아요. 이제 의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의제를 좀 주시기도 해서 그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바로 행정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좀 하고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인 의제까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주세요 여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세요. 그 환경 정비하는 역할, 이런 것도 많은 의제들이 아무튼 다양하게 복지부터 해서 건강, 그다음에 안전 이런 것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의제 중에서도 우리 집 좀 앞에 마당 좀 해주세요 이런 어떤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게 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보자 좀 다 같이 함께 가자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들 의제를 올려주시는 것 같군요. 왜냐하면 의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익이 포함된 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기준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공공성, 시급한지 이런 것들을 기준에 맞춰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막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기준도 기준이지만 이제 여러 사람의 집단적 지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집단 지성이 발현되는데 예를 들면 대체로 거기 그 구성원들이 주민자치회 구성원 또는 주민총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참여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네. 물론 청소년 분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어른들이 청소년을 배려하기 위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그것을 의제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 보면 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또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참 그 민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의식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정말 주민자치 사업들이 너무 다양하고 진행하는 데도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
활동비라든가 그런 금전적인 그런 보상이 있나요? 보상은 정말 미미합니다. 정기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이제 의견들이 이제 나오는 걸 결정을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정기회의 참석 수당이 은평구는 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마 자치구가 거의 2, 3만 원 내에서 정기회의 참석 수당 정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활동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네.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 사무국장과 간사 이런 분들에게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주민자치 운영비 정도 해서 1년에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셔라 해서 이렇게. 네. 내가 사는 이 내 마을을 위해서 바쁜 시간 이렇게 쪼개가면서 마을 일을 하시는 건데. 네. 자, 그럼 이제 구에서 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마장동입니다. 네. 마장동 주민자치회 이재희 님이 준비해 주신 2022 주민총회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네. 마장동을 사랑합니다. 넘버원 마장. 마장동 사랑합니다. 분과장님이랑 총무님들 이제 네. 마장동 사랑합니다. 저희 행정 직원분들이시고 네. 마장동 사랑합니다. 동장님. 넘버원 마장. 마장동 함께합시다. 성동구 마장동 사랑합니다. 살기 좋은 마장, 지혜로운 마장, 언제나 솔선수범하시는 마장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넘버원. 이게 올해 열렸던 총회인 거잖아요. 올해 열렸던 네. 총회입니다. 네. 자체장님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네, 젊으세요.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활동이 그런데 다시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 캠페인을 3번이나 했는데 3번 한 350여 분이 참여해 주셔서 나름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넘버원 마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 마장. 저희가 처음으로 사전 공연을 했어요. 코로나 동안은 저런 걸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또 오랜만에 열렸으니까. 네, 네. 부총장님. 네, 감사합니다. 누가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 들어 마장동을 보게 하라. 기억하시네요. 네. 아, 지금 저 말씀을 네. 아까 하셨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야. 아마 다른 동네 가서도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마장동이 최고죠. 그죠? 넘버원 마장이니까. 그럼요. 정말 이 자부심들이 청장님도 아마 눈치를 많이 보실 거예요. 진짜 회의도 많고요. 저희는 주민자치회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게 모르게 정말 손이 많이 가요. 네. 줌으로 저렇게 온라인 회의도 가끔 네, 하시나요? 네, 네. 네, 작년에는 다 그렇게 했었어야 거의. 돼요. 그냥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그래도 저렇게 활동하시고 다음에 또 안 할 거냐고 물어보면 안 하시지 않으세요. 연임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행정장을 하시는데 그만큼 보람이 있으시니까. 하면서 또 우리 마을에 대한 그 애정이 더 커지고 네, 하다 맞아요. 보니. 네. 그리고 본인들이 말씀하신 게 어쨌든 네, 이루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주민들에게 이렇게 소통의 중간이거든요. 네.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에서도 늘 다니는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자기 동네를 다 알지 구석구석 못하죠. 알지는 네. 못하죠. 그렇죠. 근데 좀 활동 영역이 좀 넓어지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 좀 자부심이 더 생기실 네, 것 네. 같아요. 네. 이런 기관이 사실은 없어요. 고기 저희 고기가 나오고 나오는 네네 텃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채소도 바꾸시고요. 아, 네. 쌈으로 먹나요? 글쓰기 교실도 있네요. 네. 여러 교육이 많네요. 인생 자서전 쓰기 어. 교실을 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분야가 많아요. 친환경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 제일 큰 이슈니까요. 네, 지금. 그렇죠. 저희가 사업 실행을 할 때 참여하시는 주민분들께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실행되게 됐는지 꼭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떤 예산으로 이것들이 이렇게 의제로 만들어져서 실행까지 오게 됐는지 과정들을 꼭 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행은 자치위원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제 의제가 나오면 같이 실행할 수 있는 주민들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자치위원들만 하게 되면 정말 365일 다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자치회도 알리고 네. 더 많은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이 운영하시는 미용실 앞에다가 EM을 또 다 가져오셔서 또 판매하시고 아니 그런 배부해드리는 거예요? 거예요. 아, 주민한테는 판매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를 할 수 없어요. 네. 태어나서 한 10살까지의 10년 동안은 아이에게 수많은 성교육 함께 하는 하는 걸 한 장 한 장 쫙 쌓아놓으면 이 쌓아놓는 높이만큼 아이는 그 시간을 그리워한대요. 엄마들이 코로나 동안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맘 편한 힐링이라고 엄마들을 위한 그런 강좌들을 의제로 네, 네. 실행했어요. 네, 마장동. 네. 네. 이 오랜만에 대면으로 열린 총회라서 그런지 뭔가 더 활기차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그 영상 초반에 모두들 네. 넘버원 넘버원 마장. 마장. 네. 구호에서 아주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 영상에 담긴 주민총회는 언제 하신 건가요? 올해 8월 20일 날 네. 했습니다. 얼마 전이네요. 네, 저희가 할 때마다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힘내라 마장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했었고 올해는 이제 넘버원 마장이라고 해서 자부심을 갖고 좀 활동해보자 이런 의미로 네, 그렇게 네.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주민총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건들, 네. 의제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축산시장이 마장동에 있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악취에 관한 문제가 항상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됐던 사업이 EM을 활용한 사업이었습니다. 네. 또 실생활에 EM이 좀 그 친환경의 그 미생물들을 배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화학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네. 아빠들의 수다방이라고 해서 네. 30대, 40대의 이제 가장들, 아빠들이 네, 아빠들이 제안한 의제입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저녁이나 주말에 동네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기타를 배운다거나 목공을 한번 해본다거나 내가 뭘 잘하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네. 네, 바쁘게 생활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아빠들의 수다방. 수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손이 많이 모인다는 뜻으로도 그 저희가 수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아빠들도 이제 회사에서 수다가 많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수다방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랬는데 네, 손숫자에. 네, 그런 의미로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빠들의 수다방 여기에 한번 제가 네네. 참여를 해보고 싶고 우리 김보빈 아나운서는 어떤 저는 EM? 아까 그 EM도 그렇고 EM, 그 네. 꽃꽂이. 꽃꽂이.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맘 편한 힐링. 맘 편한 힐링. 네. 힐링 좀 하고 싶네요. 네. 정말 다양한 의제들이 있었는데 5060 인생학교 있었잖아요. 네. 우리 나선홍 아나운서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저는 아직 40대인데. 네.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는데. 인생학교 제가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5060 인생학교는 내년에 실행할 아까 말씀드렸던 아빠들의 수다방이 네.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글쓰기 교실, 앞으로 이제 목공 체험도 할 예정이고 원예 체험도 해볼 예정이고 네. 가정에서 사랑받으실 수 있게 그 일품 요리 한 가지씩은 하실 수 있는 요리 교실을 좋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네. 아까 그 성동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빈 말씀이 아니시네요. 이게 주민자치는 어디로 가봐라? 마장동이다. 마장동으로 가봐라. 넘버원이다. 이 주민자치에서 만든 마장동에 네. 보물창고가 있다고 하던데 네. 이게 뭡니까? 마장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 카페인데요. 네. 마장동 주민들의 보물창고 해서 마주보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이름을 잘 지으시네요. 이름을 잘 지으세요. 누가 아까 이름이 무슨 너무 좋죠? 차차차도 있었고. 장면가가 있으신지 네. 어쩜 네. 이렇게.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구나. 사실은 이렇게 자치회에서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탈 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사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 이래로 한 번도 문제가 되거나 하는 일 없이 지금 아주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근데 가장 좋은 저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행정과 주민자치와 주민을 모두 다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행정에서 뭔가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할 때에도 거기에 항상 주민들이 있으니까요. 직접 그렇게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이거는 저희가 계속 유지하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카페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모여야 뭐든 이제 또 진행할 수 있는 네. 거니까. 네. 아니, 이 백연농님께서는 이제 마장동의 여러 가지 사업들 보면서 은평구의 그 주민 사업도 좀 비교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시게 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지금 비교를 많이 하시는 표정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비슷한 사업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먼저 시작한 자치구다 보니까 벤치마킹도 많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자치에서도 이렇게 또 오시게 해서 설명도 듣고 하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대 16개동이 비슷한 사업들도 많고 네. 그렇지만 특이한 그 동만의 특별한 사업들도 이제 사업으로 이제 접목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사업으로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주민자치회가 이런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시국에 가장 돋보였던 역할을 했던 게 있어요. 방역 물품을 가장 선두에서 많이 만들고 마스크 배포를 초창기에 정말 행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튼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시간을 빼서 재봉틀
다 가지고 이제 오시기도 하고 또 지원도 해주셔서 방역 물품을 계속 만들어내시고 저소득층에 주게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역할을 주민자치가 선두적으로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또 특별한 게 있었다고 하는데 어르신들도 뭐 장수 사진 찍어드린 게 있었어요. 네. 작년에 저희 사업으로 어르신들 장수 사진을 찍어드렸는데요. 사진관 그 실장님께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찍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어르신들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너무너무 사진이 잘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면서 가족 사진도 꼭 찍고 싶다고. 왜냐하면은 어르신들이 사진 잘 안 찍으려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올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 사진을 너무 잘 쓰셨다고 해가지고 네, 좀 마음에 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아니 있어요. 정말 그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 보면은 한석규 씨가 이제 사진관을 운영하고 거기 심은하 씨가 이제 이재희님 역할 비슷한. 네. 순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아니 좋은 일을 하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나 혼자 가서 이렇게 뭐 사진 찍기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직접 가서 찍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로 가족 사진. 사실은 뭐 사회자님께서 저도 그렇지만 가족 사진 찍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비용도 비싸거든요. 네,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그 분들 접수를 받아서 가족 사진을 찍어서 해드렸는데 사진관 그 기사님이 너무 베풀어 주셔서 막 사실 이만하게 하더니 이따만하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이재희님은 상당히 그 마장동에 어떤 그 진주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존재다.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엄마들을 교육했었는데 이제 교실이 모자르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제가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주민자치회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처음 시작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마주보고 카페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 시기에 제가 딱 운 좋게 동장님이 거기 계실 때 제가 거기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동네에 필요한 것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동장님이 이런 사람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 사람이다. 올 사람이 이제 드디어 왔구나. 네. 들어보니까 이 마장동이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천사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이동진 총장님, 어떻게 이 마장동의 주민자치 말 그대로 그 마장동을 한번 가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잘 하고 계시는 거죠? 프로그램 끝나고 하면 같이 마장동에 가서 현장 실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이제 자치분권대학의 우리 이동진 총장님 모셨으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짧은 강의를 한번 저희가 싶습니다. 총장님 직강이네요. 먼저 이 지방자치가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지방자치 하면 뭐라고 배웠죠?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배웠잖아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다. 그러니까 이 토대가 강해야 열매도 튼튼하고 가지도 튼튼하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다양화됐잖아요. 중앙정부, 과거의 단순한 사회에서는 중앙정부가 다 하면 됐습니다. 일관된 정책 하나를 가지고 전국이 다 그거를 지방에서 그 정책을 가지고 했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다양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각 지역의 특수성, 또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는 우리 몸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는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튼튼하려면 동맥만 잘 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핏줄과 동맥이 함께 잘 운행을 해야 우리가 건강하듯이 우리 사회 역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잖아요. 이 주민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이 좋은 지방자치가 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 새로 개정이 돼서 올해 실시되잖아요. 그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1조의 목적 조항에 주민의 행정 참여에 관한 조항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권 재민의 원칙이거든요. 이 주권 재민의 원칙을 지방자치에도 적용한 것이 이번에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의 매우 큰 그 요소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법 조항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목적으로 이렇게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자치적 요소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의 어떤 역할이고 또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의견도 내고 참여하고 실행까지 다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부터 개정된 그 지방자치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 지금 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것들도 이제 개정된 것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작년이 30주년이었는데 그 전해 12월 달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주민주권의 강화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에 주민주권의 강화에 있는데 그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조항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면 주민 발안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례를 직접 주민이 그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직접적으로 조례를 발안하는 이런 권한을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청구권, 예를 들면 감사 청구권이랄지 내지는 발안제에 참여하는 연령대를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폭을 넓힌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주민주권의 강화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그동안에는 인사권이 단체장한테 있어요. 지방정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의회에 속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한 거죠.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동안에는 매우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였어요. 근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지방 협력회의라고 하는 걸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어떤 결정이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해서도 그런 협력회의라고 하는 거를 제도화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우리 이동진 총장님의 지방자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이제 두 분, 지방자치 최일선에 계시는데, 지방자치의 중요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저희가 지금 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정상적인 집에 살고 있지 않고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있다고 어떤 변호사님이 임시건물에 임시건물에 살고 있다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법 개정에서부터 또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장치들이 잘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이렇게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대로만 계속 가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그렇게만 갈 수 있게 이런 장치들이 잘 이렇게 되고 행정과 또 그 위에서 그런 법률을 만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만드셔서 주민분들이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면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성장하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자치회가 됐습니다. 네, 저부터도 이제 우리 동네 주민자치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관심을 갖고 네. 참여해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났다. 되게 잘 나오셨네요. 사진을 보니까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도 참 많이 늙어 보여. 남편분 맞으시지? 네. 아, 사진 잘 나왔지? 눈 두드리고 친지그런 아이고야, 이쁘네. 그런 건 엄마 이래 찍어주시는데 고맙지 뭐. 100점으로 생각해야겠다. 나도 이 사진을 보니까 이만이 내가 늙었나 진짜 이제 많이 늙은 표가 딱 나네. 사진을 보니까. 사진 그냥 얼굴을 볼 때는 맨날 그렇게 많이 안 늙었다 싶은데 이리 입고 보니까 완전히 뭐 80세 할아버지 딱 보라네. 80살 같은 거. 아니 사진이 뭐 마음에 들지. 나 죽고 이어가긴 아무도 누구 지켜줄 사람 없는데 가가야지. 나도 웃으면서 사진 좋네. 사진을 막 또 가져갔다. 의복이 좀 그래도 그렇지. 뭐, 이 정도면 내가 봐도 괜찮지. 점점 매기면 뭐 10점 만점 10점. 예, 마음에 들어요. 이제는 나이도 먹고 하니까는 친구가 그날 영양사진 찍으러 갔는데 같이 관리한 거라. 그래 공짜로 찍어주노 그런다 그래. 그래서 공짜로 한번 가보자고 그래 와서 본 게 요 일에 있는지 몰랐어. 그래 와서 보니 너무 좋네요. 이거는 이제 죽을 때 이거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이거. 아니 우리 복지에서 뭐 찍는데 했어로 우리도 한개 찍어놨자 하면서 찍었어요. 이것도 죽고 나면 아들이 하려고 하면 30만 원 정도 하더라. 그래서 고맙고로 해준다 하니까 찍었다 이거. 뭐 그냥 뭐 남아서 돈도 없고 하나 찍어볼라 해도 못 찍었고 이래서 돈 있어서 못 찍어서 그냥 찍었네. 찍어준다 해서 뭐 찍지. 장례를 치르면서 그래서 영정사진이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 원래 백신 대고 사셨는데 영정사진 그 주변에 사진 일반 사진 가와가 영정사진 만들어놨다고 한 5년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좋게 같이 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예, 잘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 기다리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고맙지요. 어르신들이 베풀고 모든 걸 도와주니까는 고맙게 생각하지. 뭐 책임 것만 해도 감사하게 얘기해.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 보니 좋지 뭐. 너무 좋고 반갑고 이래 해준 사람도 없다 싶고 너무 좋지. 하시고 싶으면 아픈 사람도 하고 할매들은 말 한마디라도 친절해주게 그게 좋지. 말씀을 이래 해주니까 고맙지요. 네. 참. 그리고 고맙고 뭐 이런 것도 뭐 그냥 해주니 고맙다 아닙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좋아하는 사진을 찍는 걸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영정 사진을 찍어드리는 걸로 연결이 됐습니다. 보통 영정 사진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하게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면 장수를 기원하는 사진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장수사진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마주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좋았던 것 같은데 자주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어르신들이랑 좀 더 마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송이 어르신들이 참 많은 곳이고 그만큼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어르신들끼리 조금 더 돈독하게 다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이번 장수 사진을 찍음으로써 다 같이 좀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막 기억에 남는 것도 사람도 막 바보 쪼다가 돼가 있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항상 나는 막 바보 쪼다라고 생각하고 내 모양 이렇고 뭐 메이크라는데 남한테 이제 구단수는 안 듣지. 말 수가 없고 그런다고 나보다. 예, 뭐 이래 살다가 먼저 가는 숲에 없었잖니까. 살아가기 바빠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뭐 기억이 머리 안 들어오네. 뭐 내가 뭐 없이 살면 어떤 사람이 기억되는겨. 그냥 친절하고 지나가고 인사하고 막 그래지겠지. 트레킹하기에 딱 좋은 날. 2022년 4월 30일 구미시 진미동 진평 미래타운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 뒷산 트레킹이 진행되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한울타리에서 숲속 잇문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참가 신청하신 주민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니 시끌벅적 사람 사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지네요. 오늘 트레킹 행사를 위해 봉사해주시는 한울타리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으신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님이 행사 진행에 대해 안내해주고 계시네요. 2주 뒤에 여러분 5월 14일 토요일에 우리 마을 센트럴파크에서 벼룩시장 여는 거 아시죠? 예, 판매하실 분들은 게시판 홍보지 QR코드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봄 집 청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뭐 쓸데없는 텔레비전, QLED 이런 것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팀별로 모여 팀 이름을 정하고 피켓을 꾸며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한울타리 회원이신 미미헤어 원장님께서 이용권을 협찬해 주셨어요. 오늘 각 팀을 이끌어 주실 5팀의 팀장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출발해 볼까요? 네,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안전하게 올라가세요. 파이팅! 온 가족이 부부, 친구 또는 혼자 참여하신 분도 계세요. 안녕. 안전한 산행하세요. 팀장님, 조원들 잘 챙기세요. 작년에는 아빠에게 안기거나 엎혀서 오르던 아이가 쑥쑥 자라 혼자 씩씩하게 걸어서 오르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네요.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형님이 동생들을 잘 챙기는 모습, 서로서로 격려하며 산을 오르는 모습에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누굴까요? 우리 마을의 방송인 인기 스타 두 별이가 지나갑니다.
친구들이 나란히 오르며 오가는 대화를 듣고 있으니 너무 재밌어요. 왜 이렇게 힘드냐? 노는 것보다 더 힘들다. 친구의 손을 꼭 잡고 힘을 내어봅니다. 드디어 정상 쉼터에 도착해 숨을 돌리며 맛있는 간식도 먹고 가족, 이웃들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워요. 오, 색깔이 이 자리 제일 좋은 자리인데 아빠는 왜 바닥에 앉아 계시지요? 언제 봐도 사랑스러운 우리 마을 아이들입니다. 정상에서 팀 단체 사진을 찍으며 더 돈독해지는 이웃 사이. 사진 감상해 보실까요? 숲속 좋은 공기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게 하산하며 트레킹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내려가는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요. (5월 14일) 우리 마을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에서 또 만나요. 가을에도 트레킹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과천의 명소 국립과천 과학관을 방문합니다. 국립과천 과학관은 2008년 11월 14일 설립되어 국내 최대,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손꼽히는 종합과학관으로 연간 240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과학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주요 전시관은 5개의 상설 전시관과 2개의 특별 전시관으로 구성되며 천문 우주관을 비롯하여 5개의 생태관 등 다양한 야외 전시장이 있습니다. 국립과천 과학관에서는 다양한 전시를 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체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온라인 우선 예약이고 자녀석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우주를 상징하는 이 공간 너무 멋지죠?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로봇의 실물들을 볼 수 있고 우주와 관련된 체험 부스들이 너무 다양해서 직접 체험하며 미래를 간접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게임으로 참여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매우 큰 장점이었죠. 그리고 과학탐구관에서는 미리 예약했던 지진 체험이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인상 깊을 텐데요. 마치 놀이기구를 탑승한 것처럼 움직여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습니다. 그렇게 지진 체험을 시작으로 과학탐구관에 다양하게 전시된 과학 원리에 대한 체험 부스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아이들은 너무나 신나게 직접 보고 손으로 느끼며 과학탐구관을 경험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전시관이 있는 국립과천과학관.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여러 차례 방문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럼 오늘의 현장학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BS